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을 돌며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강원,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인천까지 전국을 돌면서 지지층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결의 모습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이 자꾸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탄 대회에서 양향자 의원이 돌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네, 양향자 의원 또 오늘 또 최고위 위원회에서도요,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라면서 또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과 외연 확대였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한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어야 했지만 정부 여당의 야당 탄압과 내란 음모로 기회가 봉쇄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금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입당 시기가 지난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4월에 입당을 하셨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어를 사용을 하시기에는 당시 우리 국민의힘이 일단 아니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조금 사안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권을 적대하는 인식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메시지라고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립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이 더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을 막고 차단해야 될 대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야당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당은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잘 뒷받침을 했어야 했고 외롭게 만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야당의 여러 빗발치는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걸 사과하는 게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당시 취했어야 될 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일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막지 못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이건 너무도 이 정권과 당의 관계를 유리되게 분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태도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됐기 때문에 당시 당정 관계가 극단의 파탄으로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에 아직 오래 몸담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어떤 당시 저희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주입식의 메시지만 지속적으로 던지는 것은 전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 중진 의원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몸싸움만 하는 장외투쟁을 굳이 해야겠냐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당원들을 좀 일부 폄훼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몸싸움이나 하고 뭐 물병이나 던지고 이제 그런 식의 묘사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책무잖아요. 그러면은 당원들,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면은 왜 화가 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의 감정을 추스려 주려고 노력을 하고 봉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책무인데, 저는 우리 당 정치인들처럼 편리하게 저 사람들이라고 타자화를 하면서 극단이라고 쉽게 재단을 하면서 선긋기를 해야 한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을 세계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 자체가 정권에 대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당의 주인이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책임감과 아무런 이런 윤리의식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이 딱 저희 어머니 세대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비단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성토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알게 모르게 자녀를 외롭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엇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인 요건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너 왜 그랬어? 너 그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다그치기만 하고 훈계하기만 하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관계는 더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당에 오셨으면은 이제는 국민의힘의 정치인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당원들을 우리 당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함께 가야 될 우리의 동지로 인정을 한다면 전 이런 식의 접근법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다독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2번이나 연속 탄핵으로 잃어버리게 된 이 당원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공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기계적인 잘잘못만 따지려고 하는 그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엇갈리는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일단 양양자 의원이 갑자기 저렇게 센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갈 빌드업을 쌓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원래 광주 서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네. 뭐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것 같으니까 우리 당으로 왔다가 지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면 뭐 반도체라는 본인의 무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무기라는 것도 결국 정치권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말씀하실 거면 당원 8조를 보면 당은 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당원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기 싫으면 계엄 이후에 탈당한 당원들 많이 있거든요. 나가세요. 양양자 의원께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분위기, 분열 분위기라고 말하는 게 뭐 계엄 이후 뭐 사과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랑 당내 당원 게시판 조사할 거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영상으로만 보다가 강원도에 일요일날 이제 그 지도부가 돌 때 왔었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힘의 다른 의견을 내시는 뭐 김용태 의원이나 뭐 김재섭 의원, 젊은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전국을 돌 때 같이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현장에서 연설하셨잖아요. 연설했어요. 이번에 연설도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하고 이게 당이 정말 분열인가? 혹은 우리 당원들이 정말 이걸로 갈라져 있나? 근데 현장에 딱 가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질문했어요. 그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의 18개 시군에서 버스가 한 3-4대씩 와가지고 몇천 명이 모였는데 네. 거기서 질문하더라고요. 당원 게시판 조사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용해요. 당원 게시판 조사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와 하는 거예요. 네.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당내 분열은 그냥 일부 몇 명의 국회의원들 혹은 몇 명의 최고위원들이 그냥 딴짓거리 하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또 전국을 돌지 얼마 안 남은 일정인데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양양자 최고위원께서는 탈당하시면 됩니다. 당원 8조 한번 보시고 계엄 때문에 실망한 탈당한 당원들도 많다. 같이 나가라. 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원 게시판 조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당무검사 하겠다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에 착수를 하겠죠. 근데 조사라고 할 만한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자정자로 여상원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뭐 정확히는 이제 물러나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위원장이 인선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게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지금 이제 우리가 처리할지는 절차에 맡기면 되는 부분인데 그 당사자들의 반응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계라고 통칭되는 사람들, 특히 한동훈 본인, 우리 정권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야당보다도 더 도덕군자 행세를 하면서 훈수를 두고 사퇴해라, 사과해라, 물러나라 이야기를 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아니 당원 게시판 정도의 스케일의 사고도 아니고 그 몰래카메라 범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뭐 디올백 사건 같은 것들 이미 지나간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대남 당원 탈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도 당무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뭐 정의의 사도 행세를 또 했었기도 했고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우리 당사에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당사문을 활짝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치부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에 법무부 장관까지 몸담으면서 심지어는 당권까지 틀어지고 앉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 치부에 대해서는 도덕군자 행세를 했으면서 왜 자기의 잘못을 들춘다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퇴행 운운을 하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 잡돌이 할 때만 목에 핏대 세우고 자기 자신 허물을 들춘다라고 하니까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한 줄 요약을 하거든요. 좌파라고 하는 존재를 제가 정의를 하건대 남의 잘못을 들출 때는 목에 핏대 세우고 자기 잘못, 자기 책임은 철저히 회피를 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지금 전형적인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술 더 떠서 뜬금없이 또 김건희 여사 타령을 하더라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란 물타기, 김건희 물타기 같은 것도 민주당을 쏙 빼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탈당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당내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가 장경태하고 지금 똑같아요. 제가 아까 장경태 만졌냐 안 만졌냐부터 얘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썼냐 안 썼냐부터 얘기해야죠. 장경태가 만졌다 안 만졌다 얘기 안 하고 지금 딴소리 하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아이 글 내가 썼다 안 썼다. 내가 안 썼으면 내가 안 썼다. 내 주변 사람들도 안 썼다. 그럼 아이디가 왜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모른다. 내가 진짜 안 썼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방구잖아요. 혹은 아니면 썼으면 썼는데 그때 대통령이 미웠다. 나는 혹은 아니면 내가 다른 정치적 발판을 위해서 우리 지지자들한테 아이디를 내가 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위계인 업무방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경태의 만졌다 안 만졌다가 한동훈의 게시판에 글을 썼다 안 썼다 이게 전 똑같은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리고 주말에 무슨 친한동훈계가 긴급 회동을 한다 또 그런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다 우리가 뭐 없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드라이하게 진상규명하겠다, 당무검사 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당무검사 개시하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비상사태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뭐 회동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촌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옹호를 하고 심지어는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표결 참석한 사람들 색출 작전까지 펼쳤을 때 무슨 민주당이 이재명 개인 로펌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잘못된 걸 알면서도 두둔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향해서는 또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심지어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도 자기네들은 다 객관적으로 논평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합리주의자, 뭐 소장파 코스플레이 다 했으면서 왜 한동훈 치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한 것만으로 입틀막을 시도를 하고 세과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계 본인들을 제외하면은 모든 정치권 플레이어들이 한동훈과 그 계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가열차게 논평하기 전에 좀 자기 자신들의 치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본질을 흐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좀 발언 좀 짚어볼게요. 지난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의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준 것만으로도 우리 당은 국민께 100번이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께 다가갈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나경원 의원 보면은 계엄에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이렇게 말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의외의 그 인터뷰지 않았나 이런 반응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면은 저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상계엄 그 자체에 대해서 옳았다고 얘기를 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그 비상계엄에게 이르게 된 과정과 그 인과성을 살펴봤을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립되고 외로운 심경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성을 종합했을 때 왜 국민의힘이 남일처럼 이 정권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품평을 하고 사과하라고 윽박을 지르냐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 비상계엄의 인과성 측면에서까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과 탄핵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의 탄생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벌이고 있는 여러 실정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책임감을 통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저는 우리 당에서 중진 의원들 혹은 개별 의원들이 좀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른 의원들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특히 개별적으로라도 사과를 하겠다 이런 준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을 우리 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만든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 우리가 같은 당정이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제3자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경원 의원은 우리의 정권이었고 우리의 당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가 최소한의 좀 애티튜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요. 또 계엄 1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 소장파인 김용태, 김재섭 의원은 당 지도부가 사과 등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의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행동력이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우리 정권을 그토록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을 정도로 고압적인 입법 폭거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서 그렇게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내부를 향해서만 목소리 칠 게 아니라 우리 정당과 정권이 공격당할 때 그렇게 전투력을 발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명이 되는 의원들이 늘 민주당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못 치면서 집안 싸움만 벌어지면은 목소리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저를 비롯한 당원들의 가장 큰 문제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당에 소속되어 있으면은 피하 구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지도부가 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거의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초래된 것은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민주당에 더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맞서 싸웠더라면 그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우리의 반성과 사과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이미 한 상태인데 그럼 뭘 추가적으로 더 사과를 하라는 건가? 일단 거기를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주장은 민주당도 아무 책임도 없고 우리 당도 아무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혼자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지, 무슨 취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부터 조금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가 이 정도로 절충안을 냈으면 이제는 좀 그만 자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중도층의 국힘 지지율이 15%로 나왔습니다. 중도층 외면이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오늘 여론조사를 좀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3%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권 지지율은 1%, 2% 내외로 똑같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경태 그 사건이 하루 정도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추가적인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좀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유의미하게 봤던 것은 오늘 중앙일보도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민주당이 42%, 그리고 국민의힘이 26%거든요. 네. 이게 한국갤럽과 똑같은 전화면접 조사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당층이 많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양당 지지율을 합쳐도 70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사인데 그 무당층이 그러면은 양당 중 여야 중에 누굴 뽑을 것이냐,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중에 누굴 뽑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좁혀보니까 여당이 48,
야당이 42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화면접의 문제가 뭐냐면 저관여층이 많이 응답을 하기 때문에 무당층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이라고 하더라도 투표장에 가면 기권표가 30%가 나오진 않잖아요. 어딘가 한 정당은 찍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실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무당층이 적게 잡히는 ARS 조사고, 이런 것들을 중앙일보가 같은 조사에서 해보니까 어쨌거나 여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민주당은 무당층 중에서 6%포인트밖에 추가가 되지 않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16%포인트가 추가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 한국갤럽이나 MBS 같은 전화면접 조사들은 저는 좀 통계적인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결과적으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ARS로 수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여당과 야당 중에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하는 양자 구도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비슷한 오차 범위 내에서 다투고 있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오늘 코프라 그 여론조사 평판 그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서는 국민의힘이 또 지지율을 역전하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네임밸류에 지나치게 휩쓸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